침체, 서막 모두가 가난해집니다. 이 말이 여러분 사실일까요? 이미 제가 여러분들에게 침체, 서막은 왔다 하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현장 경제가 무너졌다는 이야기 여러 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만큼 말입니다. 식당도 그렇고요. 카페도 그렇고요. 장사가 안 돼요. 물론 잘 되는 데는 잘 되겠지만 전체적으로 장사가 잘 안 된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소비가 지금 무너졌다고 했잖아요. 실제로 소비가 무너지는 중이거든요. 이제는 여러분 이게 현장 경제에서 중소기업으로 점점 넘어가고 있습니다. 소비가 안 되니까 중소기업들이 지금 고전을 겪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게 저는요 침체 서막이 이제 본격화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장 경제가 무너지고 중소기업까지 무너지면 그 다음은요 중견기업으로까지 올라갑니다. 대기업까지 갈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만큼 말입니다. 경제 상황이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소름 끼치도록 충격적이란 뜻입니다. 일단 이것을 먼저 보시죠. 2023년입니다. 상장 중소기업 영업이익입니다. 상장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른 중소기업에 비해서 경영 여건이 좀 낫다는 뜻이에요. 상장을 해서 주주들을 모아서 그 돈으로 기업이 경영을 확장한다는 뜻이니까 좀 잘 된다는 중소기업들이 지금 굉장히 어려워진다 그런 뜻입니다. 상장 중소기업이라는 게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영업이익 보세요. 영업이익이 평균 말입니다. 3억 8,880만 원이에요. 플러스가 아닙니다.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예요. 이게 저는 큰 문제라고 봅니다. 왜 제가 문제라고 보느냐. 추세선을 보면 심각하거든요. 지금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을 보면요. 2018년입니다. 매출액이 125억 2,930만 원 됐습니다. 어디가? 상장 중소기업 중에 670곳을 조사를 해보니까 그렇더라. 이렇게 나왔거든요. 2019년에는 109억 2,447만 원이요. 2020년에 푹 떨어졌죠. 그리고 나서 2021년에 조금 회복을 해서 2023년에는 작년이잖아요. 많이 회복을 했습니다. 129만 8,885만 원 좋아졌잖아요. 코로나19 이전보다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런데 문제는 영업이익은 완전히 무너졌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2018년에서부터 2023년까지면 적어도 5년이잖아요. 5년 동안 플러스를 낸 적이 없습니다. 영업이익이 2018년에 7,624만 원의 적자였고요. 2019년 조금 줄었습니다. 6,689만 원의 적자. 그런데 2020년은 최악이죠. 2억 3,884만 원의 적자였습니다. 그리고 2021년은 2억 7,002만 원의 적자고요. 급기야 2023년에 3억을 넘어섭니다. 3억 880만 원의 적자입니다. 여러분 이거 견뎌낼 수 있을까요? 계속 적자 행렬인데 얼마나 버텨낼까요? 저는 그렇게 오래 버틸지 못한다고 봅니다. 그만큼 현장의 소비가 안 일어나니까 지금 중소기업들이 한계 상황에 다다랐다. 아니 이제 곧 망한다. 이렇게까지 생각이 될 정도입니다. 제가 지표를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게 이거예요. 영업이익이 이렇게까지 떨어지면 진짜 최악이 되죠. 그런데 더 문제는요. 더 문제는 여러분 이게 순이익으로 가면 최악이 될 거예요 아마.
순이익으로 가면. 왜냐고요? 이자가 장난이 아닙니다. 이자 한번 보실래요? 지금 중소기업의 이자를 보면요. 2019년에서 2023년까지입니다. 4년 새에 38.8%가 늘어났는데 그 금액이 장난 아닙니다. 2억 2,399만 원이 지금 이자가 2023년에 3억 1,084만 원이 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4년 사이에 8,696만 원이 늘어났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영업은 손실이 나고 이자는 엄청나게 불어나고 이 두 개를 합친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이 두 개를. 3억 8,880만 원하고요. 3억 1,084만 원하고. 이렇게 적자가 나는데 과연 말입니다. 중소기업이 버텨낼 수 있을까요? 저는 버텨낼 수 없다. 결국 최악의 상황을 맞는다 이런 뜻입니다. 문제는요. 지금 이자만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도 다 알고 계시잖아요. 최저임금하고요. 주 52시간제 어떤 충격. 저는 어마어마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느 언론에서도 말입니다. 최저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이 어렵다. 주 52시간 때문에 중소기업이 망해간다. 이런 얘기는 어느 누구도 다루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신 적 있습니까? 중앙언론사에서 그런 내용 다루었습니까? 중앙방송국에서 그런 내용 다루었습니까? 안 다룹니다. 왜냐? 본인들의 최저임금이 달려있는 거고 본인들의 주 52시간제가 달려있는 겁니다. 기자들 자체들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편한 진실이 되니까 그 진실을 저는 안 알린다고 보는 거예요. 굉장히 불편한 진실이라서 알리고 싶어도 안 알린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게 굉장히 충격적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중소기업의 경영 상황이 나빠진 게 최저임금 올리고 주 52시간 실제로 도입을 하고요. 여기에다 각종 중소기업에 주는 혜택을 없으니까 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서 지금 중소기업은요. 매출은 올라갈지언정 이익은 꼬꾸라진다. 이 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렸잖아요. 그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게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봐서는요. 최악 중에 최악이라고 봅니다. 이렇게까지 무너지면 중소기업은요. 회생할 길이 없습니다. 지금 바닥이 무너진 데 이어서 말입니다. 이제 기둥이 무너지는 거예요. 기둥이. 바닥이 현장 경제라면 중소기업은 기둥이거든요. 이 기둥이 무너진다는 뜻이에요. 와, 진짜 충격이잖아요. 우리나라 기업 전체 중에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95%가 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둥 맞아요. 그런데 이 기둥이 무너진다는 이야기니까 제가 봐서는 최악의 상황으로 저는 몰려간다. 그렇게 지금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러분, 문제는요. 지금 중소기업이 여전히 어렵다는 거예요. 여전히. 왜 여전히 어렵느냐. 보시는 것처럼 2024년 1월에 대출이 1,001조 4천억 원입니다. 작년 11월에 1,000조까지 넘었다가 12월에 많이 갚으면서 999조 9천억까지 떨어졌었거든요. 그것이 1월에 다시 1,001조 4천억까지 늘었습니다. 6년 사이에 58.3%. 적어도 말입니다. 631조 8천억 원이 999조 9천억 원이 됐으니까 386조 1천억 원이 늘었잖아요. 그러니까 빚으로 사는 거예요. 빚으로. 빚으로 사는데 언제까지 살 수 있을까요? 한계 있습니다. 저는 못 버틴다고 봐요. 경기라도 좋으면 버틸 텐데 지금 경기가 완전히 꼬꾸라지고 있는 모양새거든요. 보세요 여러분. 경기가 지금 2024년 2월에 75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소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말입니다. 75면요.
코로나19 때 이후로 최악입니다. 코로나19 때 이후로 최악. 코로나19 때가 2020년 4월에 60.6이었고요. 5월에도 60.6이었습니다. 6월에 61.3, 2021년 1월에 65 그러다가 이제 올라갔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2월이 75.4입니다. 이 정도면 말입니다. 앞으로 더 어려워진다는 말이 틀리는 말이 아니라니까요. 저는 지표를 보면서 제가 지표를 참 맹신하는 사람인데 이게 거짓말을 아예 안 합니다. 거짓말을. 지금 상태면 바닥이라고 하는 현장 경제가 무너졌고요. 그럼 디딤돌이 지금 무너졌다는 이야기잖아요. 여기에 기둥이 무너진다. 이것은 결국 말입니다. 모두가 가난해져가는 그런 상황이다. 저는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심각한 상황이 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다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도 이제 말입니다. 굉장한 파장을 가져올 겁니다. 만약에 일하다가 안전사고라도 나면요. 그 중소기업은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최고 경영자가 1년 이상의 징역을 가고요. 벌금도 개인은 10억 원 이하, 법인은 50억 원 이하 이렇게 벌금이 엄청나게 많이 낸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저는 사고가 나면 바로 그 중소기업은 최악의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제가 모두가 가난해진다는 말이 바로 이거거든요. 2023년 기준으로 보면 지금 법인 파산 신청 건수가 1657건이에요. 이게 역대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 엄청난 기업들이 망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이 어렵다는 뜻. 전년 대비해도 65%가 늘어났습니다. 전년에 2022년에 1,004개였거든요. 그런데 2023년에는 1,657개. 코로나19 때도 말입니다. 1,069개밖에 안 됩니다. 물론 1,069개도 어마어마한 법인들이 파산한 거예요. 그런데 2023년은 1,657개. 진짜 충격적인 숫자죠. 결국은요. 저는 바닥이 무너지고 중소기업이라는 기둥이 지금 무너지면서 결국 모두가 가난해지는 그런 아주 최악의 사태가 오지는 않을까 저는 그게 두렵습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가 재빠른 경제개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처럼 이렇게 경제개혁이 늦어지잖아요. 늦어지면 늦어지는 만큼 최악의 수가 저는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최악의 수는요. 결국 말입니다. 경제가 완전히 최악의 상태로 벌어지는 것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하다고. 그런 일이 벌어졌을 때 과연 말입니다. 우리 경제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저는 이게 버틸 수 있는 힘이 쉽지 않다 생각합니다. 쉽지 않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상 말씀을 드리는데요. 지금의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가 위험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그만큼 지금 모두가 가난해지는 그 상황은 지금 앞으로도 계속되겠다. 그런 뜻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렇게 아니까 지표로 보니까 여러분들도 조금씩 두렵죠. 솔직히 저도 두렵습니다. 저도 이런 지표를 볼 때마다 가슴이 출렁출렁 내려앉고요. 출렁출렁 내려앉을 때마다 경제가 참 어려워지는구나 그 생각을 저는 강하게 하게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 제가 저성장의 늪이 길어진다는 말씀은 오랫동안 드려왔으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하시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